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수원의 확률입니다. 네, 이 확률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본 친구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할 내용은 문제풀이가 없고요. 확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용어들의 어떤 연관성이나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정리라든지 종속, 독립, 그리고 배반 사건.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한 관련성과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좀 증명, 그리고 간단한 예제,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요. 먼저 조건부 확률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를 잘 봐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다 쓸 수도 없고요. 자, 말을 대충 생략해서 적을 거기 때문에, 자, 이 강의만 들어서는 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자, 교재를 딱 잘 보시고, 문장을 잘 읽으시면서, 자,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인데, 이 조건부 확률은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확률이라는 단원의 말투부터 잠시 볼게요. 자, 확률이 어떤 말투로 이어져 있냐면 무엇일 때 무엇일 확률을 구하라. 자, 확률의 문제는 다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주사위 던질 때 소수는 나올 확률 구하라. 동전을 던질 때 어떨 확률 구하라. 앞이 어떨 확률을 구하라. 자, 이런 말투예요. 즉, 이 말투의 구조 중에 앞에 들어갈 말들이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여기에 어떤 사건이 오게 됩니다. 사건이. 그러니까 짝수의 눈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자, 이런 말투로 보통 확률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조건부 확률은요, 말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일 때, 자, 무엇이다. 그리고 무엇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런 말투예요. 자,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조건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자, 먼저 앞에는 상황이 와요, 상황.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다라고, 뭔가가 일어난 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은 이것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말투가 돼 있어요. 자, 문장 구조를 기억하세요, 우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는, 자, 확률을 구하는데 사건이 A가 우선 일어나고요. 그걸 가정으로, 전제로 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됐죠? 기억하세요. 이 문장을 기호로 나타내는 게 요겁니다. 자, 요 기호 잘 기억해요. 자, 그러면 자, 옆으로 가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교재를 잘 보세요. 자, 한 학급에 60명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만 쓸게. 자, 한 학급에 총 전체 학생이 6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가 40명이 있고요. 여자가 20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남자 중에서 10명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10명은 안경을 끼고 있다. 자, 문제가 이런 전체를 설명해 뒀고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학생을 뽑는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한 명을 뽑아. 자, 그럴 때 문장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남자이면서 동시에 안경을 낄 확률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한 말투는요, 이런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그 뽑힌 사람이 남학생이었다. 그럴 때 그 학생이 안경을 낄 확률은, 선생님 문장을 다 쓰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자, 이 두 문장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문장이 보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황, 이 중에서 한 명 뽑는다가 상황이야. 그리고 묻는 사건이요, 요거예요. 남자면서 안경 꼈을 확률이 얼마겠느냐고. 이건요, 상황이 나오고요, 한 명을 뽑는다. 이 중에서 그게 남자였다는 거야. 이미 일어났죠. 그랬을 때 그 남자애가 안경까지 낄 확률이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자, 이론 기호를 써요. 거기도 써 있지만 요건 기호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확률을 구하라. 어떤 확률이냐? 남자이면서 안경 낄 확률이 얼마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밑에 문제는 말투가 달라요. 확률을 구하는데 먼저 남자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랬을 때 안경을 낄 확률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장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뭐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해봐. 전체가 60인데 한 명 뽑을 때 남자면서 안경 낀다. 그럼 남자면서 안경 끼는 사람이 몇 명이면? 10명이죠. 그치? 남자 중에서 10명이 안경을 낀다고 했으니까 결국 전체 학생 중에 안경 낀 남자가 10명이다 해서 답이 됩니다. 근데 밑에 거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확률. 자, 보세요. 남자였다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난 거야. 이 확률을 구할 필요 없잖아. 그지? 남자가 뽑아졌는데 그 남자가 안경을 낄 확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경을 낄 확률은 전체를 남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이미 남자는 뽑혀졌고 그 남자 중에 안경을 낄 확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남자 중에 안경 낀 남자의 개수가 이 문장의 답이 되죠. 자,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건이 이미 일어나서 그 사건을 전제로,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그 중에 이럴 확률을 묻습니다. 맞죠? 따라서 전체 남자 중에 안경 낄 학생 수가 바로 답이 돼요. 자, 요거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좀 이따 선생님이 공식을 유도할 텐데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공식은 파란색으로 써볼까? 이 40분의 10이 우리가 구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를 조금 장난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40분의 10이라는 애를 분모 분자를 다 60으로 나눠볼게요. 가능하죠? 네. 그랬을 때 얘가 기호로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60분의 10이라는 건 뭡니까? 위에서 구한 이거죠. P. 남자면서 안경 낄 확률이죠. 그럼 얘는 뭘까요? 60분의 40은. P 한 명을 뽑았을 때 전체 중에 한 명 뽑을 때 40. 즉, 남자일 확률이죠. 그렇죠? 자, 이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결론은 이건데요. 자, 이건데 한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써볼게. 자, 조건부 확률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B 짝대기에 읽지 않고요. A가 일어난 것을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은, 자, 이 확률 공식이요. 금방 유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PA분의 PB 교집합 A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공식만 봐서는 조금 애매모하니까요. 자, 실전 문제 하나를 풀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예제를 하나만 보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떤 학생이 친구 집을 5회 방문하면 1회꼴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인 학생이죠. 그냥 어딘가 갔다 오면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인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A 집을 방문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B 집을 방문하고요. 다시 나와서 C 집을 방문하고 다시 나와서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선을 잃어버린다면은 안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운 좋게 A나 B나 C 중에 잃어버리겠죠. 자, 이렇게 방문하고서 이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요, 집에 왔더니 우산을 잃어버렸다. 즉 우산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됐어요. 즉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B의 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은, 네, 확률을 그냥 P라고 쓸게요. 다시 한번 5분의 1의 확률로 무엇인가를 우산을 잃어버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A, B, C 집을 거쳐서 나왔더니 우산을 잃어버린 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 B의 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금방 내용을 봐서 보이겠지만요, 조건부란 게 느껴집니까? 자, 사건이 뭔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잃어버릴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읽으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호화시켜서 문제를 이해하라. 그냥 말로만 풀어도 풀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까처럼 풀면. 하지만 자, 조건부를요 이렇게 기호화시켜서요 일어난 사건을 뒤에다 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그랬을 때 그것이 B의 집에서 이거 써야 되는데 안 쓸게. 자, 생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 아까처럼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한번 쓰는 게 그래도 오해가 없어요. 자, 뒤에 있는 사건이 분모에 오는 사건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두 개의 교집합이 오게 됩니다. 자, 공식이 좀 낯선 사람은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봐요. 자, 이걸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항상 확률을 구할 때 조건부에선 분모부터 구합니다. 왜일까요? 왜 분모부터 구하는 게 좋을까요? 잘 보면요, 잃어버린다와 비교집합 잃어버린다를 보면 분자의 사건이 항상 분모 사건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잃어버린다는 거는 뭐 어디서 잃어버리는 경우를 다 통틀은 얘기고, B에서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잃어버린다는 사건의 부분,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모를 구하는 게 항상 유리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에 초점을 둬봐. 여러분들은 위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을 구합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을요, 요까지만 보면 되겠죠. A, B, C 집을 돌아왔더니 잃어버렸다. 이걸 가지고 잃어버릴 확률을 구하는 거죠, 지금. 잃어버릴 확률 구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은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자, 잃어버리는 확률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여기 갔다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 얼마? 그죠? 5분의 1이겠죠. 왜? 처음에 여기 갔으니까. 자, 이제는 B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결국 A 집에선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 잃어버리고 나와서 여기 갔더니 잃어버린 거야. 따라서 A 집에서 우산을 안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4겠고요. 그리고 B의 집에서는 잃어버려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C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입니다. C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A 집에서 안 잃어버리고 나왔는데 B 집에서도 잘 안 잃어버리고 나와서요, C 집에 갔더니 잃어버린 거예요, 우산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잃어버리는 경우를 확률을 더해준 것이 결국 잃어버릴 확률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분자는 얼마가 될까요? B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아까 얘기했듯이 분모 중에 분명히 일부분이 맞죠? 교집합이니까. 결국 분모 중의 일부분인 요 값이 바로 B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겠죠?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네, 답이 됩니다. 네, 답은 61분의 20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61분의 20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항상 사건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공식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예요. 자,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아는 친구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동전은 앞이 나오고 주사위는 1이 나온다. 그러면 동전이 앞 나올 확률에다가 주사위가 1 나올 확률을 곱한 게 확률이 되겠죠? 네, 이게 곱셈 정리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기호화시켰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일어날 확률의 곱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공식도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곱셈 정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다기보단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아시고 이거를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이렇게 곱셈에서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써봤던 이 공식 있죠? 이 조건부 확률에 자, PA분의 B 교집합 A인데요. 네. 여기서 이 분모를 이쪽으로 한번 곱해봐요.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죠? P 요거부터 써보면 B 교집합 A가 PA 곱하기 PB단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비교집합 A라는 거는 뭐 바꿔서 A 교집합 B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죠? 이게 결국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란 문장이 되니까 자, 바꿔도 무방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아니, 선생님이 조금 실수했네요. 네, 이 부분이 P, B바 A 이렇게 되겠죠. 자, 앞으로 우리는 얘를 갖다가 곱셈 정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걸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게 일반적인 곱셈 정리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예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항상 요걸 먼저 곱셈 정리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정리는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서 선생님이 조금 다른 내용, 독립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자, 같이 설명합니다. 바로 독립이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떤 사건이 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건이 자, 책에 있는 이런 용어도 있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말은 굉장히 쉬운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도 말해요.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엔 변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시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이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죠? 이 두 문장이 다 독립을 설명한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걸요. 자, 쓰진 않겠습니다. 교재 잘 읽어보세요. 기호로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란 얘기를요. 바로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 금방 얘기했듯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결국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자, 말로 한번 볼까요?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고요. A가 일어나고서 B가 일어날 확률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자, 이해가 가나요? 자, 이렇게 말과 어떤 기호를, 연상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독립의 정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속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 종속이라는 말은 독립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냥 반대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뭐 종속은 굳이 뭐 말로 설명하자면 두 사건 A, B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확률단원에서 그냥 독립과 종속을 말로만 기억해서는 전혀 실전에선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게 다 같으면 독립이고 이게 다르거나 뭔가가 이 등식이 안 맞으면 다 독립이 아닌 거야. 즉 종속인 겁니다. 자, 좀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문제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우리한테 물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같은 거를 설명해도 되고요, 이게 같은 거를 설명해도 되고 얘하고 얘가 같은 걸 설명해도 됩니다. 셋 중에 뭔가 하나만 보여주면 독립이 분명해요. 자, 그럼 반대로요, 종속인 거를 어떤 문제가 설명해 보랍니다. 두 사건 A, B가 종속인 거를 한번 말해봐라, 보여봐라. 그러면 이게 달라지거나 아니면 얘가 다르거나, 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보여주면 그건 종속인 걸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 자, 이렇게 해서 독립과 종속의 개념, 그리고 곱셈 정리라는 공식 두 가지를 선생님이 따로 설명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내용을 합쳐봅니다. 자, 내용을 합쳐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자, 종합해 볼게요. 두 사건을 한번 짬뽕해 봅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면, 자, 뭐가 성립하겠냐면요, 자, 요 공식 한번 써봅니다. 자, P,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되는데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확률이 뭐랑 같다고? 얘가 PB랑 같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PB를 쓸 수가 있겠죠. 독립이니까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곱셈 정리의 이 부분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이래서 우리는 얘도 곱셈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곱셈 정리 중에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A, B가 독립일 땐 이거보다 좀 더 간단히 쓸 수 있다라는 곱셈 정리. 그런데 얘는요, 독립의 성질이기도 해요. 봐보세요. 독립이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진 거잖아, 지금. 그지? 이걸 없애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독립이니까 쓸 수 있는 거거든. 독립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결국 얘는 독립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 A, B가 독립인 걸 보여라라고 할 때는요, 이걸 보여도 됩니다. 이걸 보여도 돼요. 그러니까 얘랑 PA, PB의 곱이
같다는 것만 보이면 그게 두 사건 AB가 독립이었다는 걸 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그럼 종속인 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얘가 안 되는 걸 보이면 되죠. 그 얘하고 얘가 같지 않다는 걸 보이면 그게 두 사건이 종속인 걸 보이는 겁니다. 자, 뭔가 물고 물리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따로 하고 합쳐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얘는 곱셈 정리의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독립의 성질이기도 해요. 참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칠판에 조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독립에 대한 다른 하나의 증명을 옆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에요. 이런 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이 사건도 독립이고 이 사건도 독립, 이 사건도 독립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느낌적으로 봐도 와닿나요? 모르겠네. 그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들.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얘가 일어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와닿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집합의 개념도 좀 연관이 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예를 한번 증명해 봅니다. 자, 보세요. 먼저 문제가 우리한테 준 건요, 두 사건이 독립이에요. 그러면 두 사건이 독립이다의 정의는 아까 썼죠. 근데 반드시 독립이다 아니다에 관련된 어떤 판단 문제는요, 마지막에 정리했던 내용을 꼭 이용을 하세요. 이게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활용하기가. 자, 이게 두 사건이 독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일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독립임을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두 개가 독립이다를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되냐면, 이 두 사건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요, 뭐랑 같으면 되죠? 자, 미리 좀 써놔볼까? 얘가 뭐랑 같으면 되냐면, PA 곱하기 PB 여사건, 맞죠? 잘 봐, 다시. 이거를 보이면, 이 두 사건은 독립인 걸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금방 이 공식하고 똑같은 공식을 쓴 거예요,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보여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요거를. 자, 집합의 연산을 조금 활용해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이 집합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A에서 교집합을 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지우면 좀 이상할 텐데. 자, 결론만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어차피 잘 됐어요. 요것도 나온 김에 공부를 합니다. 잠깐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원소의 개수 공식을 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 공식 중에 뭐 많이 쓰는 공식 하나를 잠깐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n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이 n은 분명히 원소의 개수죠. 하지만 뭘로 봐도 되냐면요, 원소의 합으로 봐도 돼요. 원소의 합. 자, 이거 좀 안 와닿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잠시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 자, 여기가 A, B, 여기가 1, 2, 3, 4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합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 얼마입니까? 전체 다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 나오죠? 10. 여기가 10 나와. A에 있는 원소의 합 얼마? 3 나오고요. B에 있는 원소의 합은 9가 나오고요.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은 2가 나오죠. 그럼 실제로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뭐 선생님 간단하게 보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n을요, 여러분들은 원소의 합으로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또 하나, 이 n을요, 면적이라고 봐도 돼요. 면적.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합집합의 면적은 이 면적에 이 면적 더해서 교집합하면 빼면 면적이 되겠죠. 자,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 P를 확률이죠? 아, 참, 한 가지 더. 맞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확률도 됩니다. 확률. 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 값을요, 여러분들이 확률이지만 면적으로 잠깐 생각해요. 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가 저 집합이, 요 집합이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A에서 교집합 뺀 거잖아. 그죠? 그럼 그 면적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의 면적에서 교집합의 면적을 뺀 거나 무방합니다. 맞죠? A 면적에서 교집합 면적 빼면 이 면적 나오잖아. 자, 이렇게 면적 개념으로 통일화시키면 공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PA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나? 얘는 여기 써 있죠. AB는 처음부터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PA 곱하기 PB가 되고요. 자, 빨리 써볼까요? PA만 묶어내보면은 1-PB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1-PB라는 거는 다시 쓰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얘는 얘다가 보여졌으므로 두 사건은 독립인 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이해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를 더,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 자, 이 두 개가 독립인 걸 보이기 위해선 마찬가지. 우리는요, 이거하고 이것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이 일어날 확률에 곱이 된다. 이것이 이것만 된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자, 목표를 잡으세요. 자, 우리가 보일 건 이건 이거예요. 이것만 설명하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얘도 한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자, 요 안에 있는 집합을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렇게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얘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 합사건일 확률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또다시 1- 자, 요 확률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네,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해보면, 전개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합시다. 자, 결국 여기서 PA 교집합 B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결국 AB가 독립이니까요. 이거 대신에 PA, PB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네, 이러고서 한번 전개해보면 1- PA PB 플러스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 잘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자, 좀 신기하죠? 인수분해가 돼서 1- PA의 곱하기 1- P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얘도 마찬가지. A의 여사건일 확률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도 B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네, 이렇게요. 자, 이래서 증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결론이 나왔죠. 자, 이렇게 뭐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아까 설명한 선생님이 이 개념이요, n이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다 통용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한번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배반 사건이에요.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배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배반도요, 반드시 두 사건에 관련돼서 두 사건 A, B가
배반 혹은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의 정의는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건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이다. 자, 이게 정의입니다. 자, 이런 사건 A, B는 뭐 예를 들자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의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배반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배반으로는 뭐 딱히 배반만 가지고 활용되는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독립과 배반. 우리가 독립이라는 건 계속 문제가 다뤘기 때문에 잘 금방 머릿속에 다 남아있을 건데요. 독립과 배반이라는 두 용어가 여러분들 되게 혼돈이 돼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배반이었나 독립이었나, 또 독립이면 배반이던가, 배반 사건은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말들이 되게 난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합니다. 배반과 독립은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와 두 사건이 독립 사건이다라는 이 두 용어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둘 사이에는 연관 상호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잠시만 보여주면요. 자, 첫째, 두 사건 A, B가 배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논리 회로가 이렇게 가요. 배반이라면, 자,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P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이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건 A, B는 이걸 좀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는 일어날 확률이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0인 사건이나 확률이 1인 사건을 다루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것만 다루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확률이 0이 아니고 1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두 사건 A, B가 배반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PA와 PB는 다 양수이므로 얘도 0이 아닐 거고 얘도 0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개를 곱한 것은 0이 안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이 값은 같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결국 AB가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AB가 독립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죠? 독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또 반대 개념으로 가서요. AB가 만약에 독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독립의 정의에 따라서 자, 요렇게 될 확률이 결국 이 확률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것과 이거는 분명히 양수니까 0이 될 리가 없죠, 얘는. 그렇죠? 결국 얘가 0이 될 리가 없죠.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0이 될 리 없다는 말은 A, B 두 사건이 배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해서 배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배반이라고 해서 독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문제에서 합답형 같은 문제에서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확률, 경우의 수, 뭐 수열, 극하 안에서 골고루 나오는 점화식을 이용한 수원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